2021년도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은 2018년, 2019년, 2020년도보다 쉬웠어요. 그래서 많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실기 구술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약 500명 이상의 1차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때 2차 실기에서 많은 인원이 떨어져서 2017년도에 밀려온 그런 해였어요. 2021년도 실기는 7월 24일과 25일. 원래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합격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루에 치러졌는데 금년에는 양일간 치러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지에 나와 있듯이 접수는 7월 12일 날 월요일 날 9시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그 다음 CPR, 심폐소생술에 관한 그런 교육 서류 있죠? 그것도 같이 그 기간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1년도 시험은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빠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보름기간 조이면서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떠는 시간이 한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이거 2차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합격자 발표가 빠른 거는 2020년도에 11월 달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실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수교육을 사실은 작년 20년도에 합격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100명밖에 상반기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아마 비대면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조치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저희 1차 이제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기 구술 교육을 해왔어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지금 해온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뭐 스터디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수강생들 스터디 한 사람들을 보니까 겨우 합격선 이렇게 동료들끼리 이제 처음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면 얼마나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나는 2차 실기 구술 시험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 경험 있는 그런 교육하는 곳에서 여러분 조금 투자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기 구술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는 이제 인강으로 사전에 거의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 가도 실습하는 시간은 사실 적어요. 대부분 거의 3분의 1에서 반, 뭐 7시간, 8시간을 한다. 그러면 한 3시간 이상은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 강의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제가 교육을 해본 결과 그것이 이제 인터넷 강의하고 현장 강의하고 병행하는 것이 아주 제일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일요일에요. 그리고 1차, 2차는 18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다 사전에 인강교육을 듣고 와서 현장 실습 위주로 합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 없습니다. 7시까지 약 한 7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2021년 대비 선인강에는 여러 명의 유명 강사진의 역동적인 현장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7월 24일 대비 이제 창의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는 100% 합격한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시중에 100% 합격 이러는데 적중률 높은 문제로 항상 접근을 한다. 그래서 당일 실습하는 시간, 모의 구술도 해봐야 돼요. 실연도 해봐야 돼요. 유사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구동성으로 수강생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력평가 세 섹션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한다. 구술은 그날도 하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많이 제작을 해놨는데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최종 합격한 2차도 같이 했는데 수험생들의 일부 수험생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특강 전에 인강으로 먼저 듣는다. 7월 11일 날 1차,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2차. 이거는 각각으로 진행을 해요. 나는 모자란다 그러면 2번 하면 좋겠죠. 2번 할 때 교육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 사이트는 www.pteacher.co.kr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실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 속도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다이렉션. 그러면 이런 어깨 손상이라든지 뭐 팔, 여기에 대한 검사라든지 여기를 물었는데 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향이야. 자, 속도. 그러면 실기를 먼저 치르죠. 그럼 실기 몇 분이야? 3분 치르지, 3분. 그리고 나서 뭐를 해? 구술하지, 구술. 구술은 몇 분이야? 2분 하죠, 2분.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을 트랙을 잘 못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머뭇거린다든지, 침묵이 흐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 또 시간이 지나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 섹션을 지나는데 총 6문제 풀죠. 6문제 중에 만약에 한 문제라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5일 동안 발 뻗고 잠 못 잔다. 실기 구술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갔고 또 직접 수험생으로 체험을 한 사람인데 무조건 보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그날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오랜 시간 내공을 써야 된다. 1차 시험이 끝나니까 이제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산이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폭이 넓다. 그 섹션에서 하나씩 물어보고 하나만 실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은 많고 시험 보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씩 해서 15분을 보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공부하고, 물론 동영상도 있어요. 인터넷 강의에. 또 현장 강의 때 또 다른 동영상을 보여주고 바로 실습을 하면 아주 이 절차가 효율적이고 또 여러분이 잘 따라오더라. 이거는 이제 무릎 굽혀 밀기인데 양무릎으로 가슴 밀기, 또 한 무릎으로 가슴 밀기, 또 한 무릎 반대쪽 가슴을 향해서 대각으로 이렇게 밀기. 그러면 왜 이걸 밀어? 이거는 엉치뼈 결절 인대라든지 엉치 엉덩 인대 염증 자극을 위한 그러한 지금 동작이에요. 여기 2차인데 1차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각각이기 때문에 부평역은 노량진역에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역에서 내리면 바로 1분 거리에 저희 교육장이 있어요. 코비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못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또 지도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실기했던 장면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직접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문 증후군, 수락식 아웃렛 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것이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또 직접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드손 검사라든지 알렌 검사라든지 또 밀리터리 브레이스 포지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아드손 검사예요. 실기 현장 사진인데 이거는 지금 등 속성, 아이속
키네틱 운동이죠.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틱 순으로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이제 구술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 운동상해 쪽에서 재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무릎 관절에 관련된 검사법이라든지 이 슬로컴 검사는 우리 이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반달연골 손상, 맥모레이라든지 애플리, 신형 검사, 뒤튀김 검사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옛날에 검사를 지금 하기 위한 자세 같은데, 이것도 적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데서 바로 그 해에 나왔지. 시험 과목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공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 날 발표하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서류 접수하고 접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고, 역시 파일 첨부 넘어갑니다. 쭉쭉. CPR 이 자격증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수강생이 많고 또 코비 없을 때는 무료로 이렇게 해줬어요. 단체로. 그 카페에 가면은 직접 저희가 강의를 실현하는, 그때 이 CPR 자격증을 했던 사진도 올려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한 30명 이상씩 했었거든요. 돈 안 들이고 했었는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건우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처럼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2년이면 소멸을 하기 때문에 혹시 전에 받았던 사람은 다시 빨리 받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실기구술, 가락중학교는 2017, 18년도에도 2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 가봤던 것이고, 또 성동고등학교, 작년에는 또 어디서 했더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하루에 끝냈지만 세조로 했습니다. 세조로 하면은 문제가 각각 다 다르죠.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생이 많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5일, 6일 어떻게 되겠어요? 4일, 5일 다 문제가 다르겠지. 그리고 시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A조, B조 나눠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시험 하는 시간은 아주 순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실기도 마찬가지지만 구술도 내공을 쌓아서 여러분이 바로 장전된 실탄처럼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걸 대답한다거나, 구술 실기 심사위원들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얼마 정도 하면은 몇 점을 줄까,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과목별 출제 영역. 먼저 이거를 잘 봐야죠. 제일 먼저 만나는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건강체력 측정평가 상당히 넓어요. 막상 준비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모르지.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심리적인 안정, 자신감, 그리고 그날 수행 능력 좋습니다. 지금 스킨폴드 캘리퍼 체지방률 측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어요. 전에는 이제 한 번 나온 문제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남자 측정하는 부위, 그러면 뭐 가슴, 배, 대퇴 전면, 여자는 어디야? 상완, 삼두근, 상장골, 대퇴 전면은 공통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중 체중법인 반면에 시간과 절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다. 대단히 학생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PNF 잘 나오죠. 고유 신경근 촉진. 이것도 몇 차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트레이닝 방법 반드시 나오죠, 이거. 시험에. 유산소 운동에 관한 것들을 구슬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 실기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플라이 덤벨, 플랫.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직접 해보시오. 아령 한 조 놓고. 간단하죠, 아주. 벤치. 얼마든지. 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덤벨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지,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지, 아니면 덤벨을 올릴 때 가슴을 수축하고 있는지, 또 팔은 정확하게 밀고 있는가, 호흡은 발을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내뱉고 있는지. 그는 이제 덤벨 벤치 프레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덤벨 플라이지, 플라이. 어깨는 고정되어 있냐, 덤벨을 올릴 때 가슴을 수축하고 있냐, 주관절 굽힘 정도가 적정한지. 그래서 이거 팔굽관절을 너무 펴도 안 돼요, 구부려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런 팔굽관절의 굽힘 같은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내려가면 또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아주 수평으로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고니스트가 뭡니까? 시너지스트는 뭐고? 그러면 아고니스트는 페토랄리스 메이저예요. 시너지스트는 삼각근이라든지 상완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운동 손상 평가 재활. 이거 중요하죠, 이거.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세 스테이션. 무릎 겨딘대 검사 하나 가져와 봤어요. 발구수냐, 뭐, 박굽이냐, 안굽이냐, 바로수냐, 그 다음에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앞 십자인대 불안정성 검사죠. 이런 검사법을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시 보고. 그러면 내공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지역별로 모여서 스터디 많이 하는데, 뭐 스터디 도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끼리 아니면 뭐 이제 시험을 겨우 합격한 사람이 이런 아주 보살 같은 예측이라든지 또 폭넓은 이렇게 내용을 지식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보면은 겨우 70점 이렇게 넘어서 합격하고 그 많은 시간을 스터디를 했는데도 참 불안정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뭐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랜 기간 저희처럼 이제 교육을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기 구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실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88점을 맞고 구술 68점을 맞으면 불합격입니다. 1차 필기는 이렇게 과락 없이 이거를 보태고 빼고 해서 평균을 내는데 2차는 독립적이에요. 구술 나는 85점 맞고 실기 67점을 맞았다. 그러면 역시 불합격이에요. 한 번 불합격하면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서도 1차를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입지가 좁아집니다. 재활운동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릎 부상자들의 재활운동인데 어느 하나만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다 이런 지금 이미지를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강의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영상도 이런 이미지를 먼저 보고 동영상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순서가 이미지 보고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는 것이 이제 인터넷 강의로 보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월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벽 밀기. 그 다음에 여기는 가쪽
externally extension using 튜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스텝업 하는 거 미니 스쿼트예요. 여기는 잘 아는 것처럼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이지. 여기 플라이오메트릭 점핑, 뎁스 점프라고 해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레그 컬을 이렇게 엎어져서 하는 거하고 스탠딩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옛날에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그 팔판 위에다 놓고 하느냐 밑에다 놓고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실기 구슬은 우리 여러분이 아주 먼 곳에 있는지 아는데 사실은 항상 여러분이 해왔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야. 자, 레그컬. 주동근이 뭐예요? 대퇴 사두근, 중관관근, 내측관근, 대퇴직근, 외측관근. 대퇴 사두근 무리지. 그리고 어깨 넓이보다 좁게 발을 잡고 구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90도 이하로 구부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 등받이가 있는데 등에 잘 견고하게 이렇게 등을 대고 하는지. 레그 익스텐션 같은 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런 우리가 스탠딩으로 할 때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그런 재활 환자들에게 이렇게 재활할 때 건강운동관리사가 시켜주는 운동이다. 무릎 부상자들을 재활운동하는데 레그 컬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있는 햄스트링, 또 하나는 포플리티우스, 오금근이 주동근인데 이쪽을 많이 시켜주는데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부상을 입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순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 이거 뭐 배구, 야구, 테니스 모든 운동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 아이소 키네틱 이런 순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은 이제 후반기에 하는 거죠. 순발성 운동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재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 짐볼, 스테빌리티 볼을 이용한 그런 파이크업. 이거는 뭐야? 프론 힙 익스텐션이야. 허리 이제 코어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또 여기도 마찬가지 짐볼을 이용해서 볼 사이드 라인 힙 업 리프트다. 휴먼 에로 위스 싱글 익스텐션. 또 얼터네이팅 오퍼짓 암 오퍼사이드 뭐 이런 거 뭐라 그래 이거를 벌레 다잉벅이라고 합니다. 다잉벅. 죽은 벌레처럼 이렇게 누워서 다 중심 안정화 코어 운동. 이런 운동 중에 저는 이제 하나씩 나오죠. 하나 주로. 거기에 가면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짐볼도 있고 튜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침대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재활운동에 관한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균형을 위한 운동이야. 한발 스쿼트, 싱글스레그 스쿼트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교양체육 가르칠 때 많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해봤던 거고, 여기 또 이제 짐볼을 이용한 그런 벽 미끄러짐, 한발 균형 내밀기, 또 한발 풍차. 요거는 뭐야? 괴물, 세러밴드를 이용한 괴물 걷기, 다중평면 한발 점프, 외발 점프입니다. 외발 점프를 내가 혼자 하면 폐쇄 운동이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닭발을 싸움한다든지 이러면 개방 운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단에서 제시한 그런 거예요. 고객을 대상으로 오른쪽 가쪽 위 관절 윤기. 이게 뭐야? 라테랄 에피콘다일.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를 이야기하네요. 손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테니스 엘보 검사를 실시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앉은 자세냐, 선 자세냐. 대개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하지만 이거는 앉은 자세, 선 자세, 누운 자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45도, 90도, 어떤 책에 보면 40도도 있고 90도 굽히세요. 90도. 90도 굽히고 그 다음에 엎히고 이런 식으로 엎침을 하고 제일 먼저 이미지를 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자는 당기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양성이죠. 그래서 그날 그 모델이 있는데 모델이 말을 해요.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양성 반응을 양성입니다.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판정을 해줘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는 가쪽이 관절 융기염 검사라고도 하지만 또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고 이거를 코젠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쪽이 관절 융기염 같은 경우에는 골퍼스 엘보, 리틀 리그 엘보, 뭐 자벨린 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역코젠 검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라테랄 에피콘다일리티스 엘보 혹은 코젠 테스트 검사다. 이거는 지금 50세 남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안정시 혈압이 145에서 85래요. 그러면 혈압 개선 방법을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ACSM에서 제시한 우리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140에 90이니까 일단은 수축기 혈압이 높으니까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유산소 운동을 5 내지 7을 해야 됩니다. 중강도 수준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저항성 또 유연성 운동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 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고혈압 환자들.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이제 운동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약물로는 뭐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바로 장전된 탄활처럼 구술 시험에서 발사를 할 수 있더라.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장 실습에서는 실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의 구술 테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이 대답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지.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답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너는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된다. 제가 판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일부 인강에서 강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성인에게 원RM 50% 미만의 저항성 운동. 맞네요. 그 다음에 같은 대근육근 48시간 해야지. 요거, 디귿은 어떻게? 초보자는 너무 높다. 자, 니을. 좋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도 괜찮네.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해야죠. 정답이 1번이고, 혈압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저항 운동을 할 때, 여기 나와 있지. 저항 운동을 할 때 발살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제시를 해주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후하게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1년도 합격생이, 문제가 쉬워서 합격생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500명 이상 1차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많은 인원이 떨어져서 2017년도로 넘어왔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2020년도에 저희 수강생 중 일부 2차 실기까지 한 수강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가 인터넷 강의로
그다음에 현장 강의로 병행을 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7월 11일과 18일 12시부터 7시간 실기 위주로 주로 하고 그다음 구술은 사전에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1차에 합격했으니까 절대 2차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꼭 만전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너무 막막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그래도 어떤 라인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 되게 막연하게 막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손 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인강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스페셜 테스트 같은 거 다 찾아보고 또 가족들에게 직접 해주고 운동기구 간단한 것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직접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교수님께서 시험 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머릿속에 상기가 되면서 시험 때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선생님은 2차 실기할 때 실기 현장까지 이렇게 와서 내가 그 발목 테이핑도 해주고 또 시험 목전에 이런저런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적중을 혹시 했나요? 거기에 대한 2차 시험 본인이 치른 거에 대해서 그 소감이라든지 또 시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너무 막막했지만 교수님이 시험 전날에 올려주신 인터넷 강의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네. 2020년도 박성호 체육 스포츠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최종 합격생 일부지만 여러분과 같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시험을 1차를 어떻게 치르고 2차를 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